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령농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농지연금 제도. 직접 경작하던 땅을 담보로 맡기면 그에 대한 연금을 매달 받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를 도시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최근 농지연금 담보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농지연금 악용을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연금 담보농지 조건을 강화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령농이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시민들이 농지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매학원과 유튜브 등에선 농지연금 부정수급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례마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경매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사례는 2015년 15건이었지만 2019년 16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을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상 농지연금 담보농지 조건은 지원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담보농지 채권 최고액이 평가액의 15% 미만일 것,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조건에다 그 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담보농지 조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주지 인근 농지 등만 농지연금 담보농지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걸 갖춰놓으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침에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기존에 다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위에다가 확실히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침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근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지연금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달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탓에 대부분의 학년이 징검다리 반쪽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유와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낙농가와 친환경 농가들의 경영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은 주 2회 등교 등 반쪽짜리 징검다리 등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클럽과 충북 제주 지역 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학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았던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소갈이만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우유급식 입찰 진행률이 평년보다 더딘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개학 후 2주차에도 전국의 우유급식 입찰 진행률은 절반을 밑도는 상황.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우유급식 입찰이 끝나고 납품이 진행될 시기지만 각 학교에서도 등교 일수를 가늠하지 못하면서 물량과 입찰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재량이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입찰 진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학교 우유급식 물량은 570톤 정도. 전국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원유량의 8%에 이르는 만큼 우유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낙농가와 유업계가 받는 타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급식 문제도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농가와 유업계에선 착유 집유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유 보관 기간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멸균 우유와 탈지 분유 등으로 가공하려면 2차 가공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업계의 난감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등교가 안타까운 건 친환경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지 않는 3월인 만큼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은 적지만 출하량이 몰리는 4월에서 5월에 등교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농작물 갈아엎기 등 지난해와 같은 양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60-70% 정도 등교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주출하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경남하고 제주 쪽이 조금 문제고 4월부터 이제 5월 넘어가야지 본격적인 출하가 되니까 4월, 5월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량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잖아요. 단계가 조정되거나 그러면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우유급식과 학교급식 재개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낙농가와 친환경 농가들. 입찰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는 소비가 주춤한 현실에 이들은 소가리만 하며 거리두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시장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 임산물도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세계적인 온라인몰인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국산 임산물을 입점시키는 등 공격적인 수출 촉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올해 국산 임산물의 수출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 규모는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과 물류비 증가, 긴 장마로 인한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10일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목표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억 달러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 촉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출 환경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수출업체 대상으로 온라인 박람회와 상담회를 개최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온라인몰 입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임산물 수출 기업들이 수출 상품을 가지고 입점시키는데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정 생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품 판매 전 과정, 배송, 고객 관리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요. 해외 시장을 구미권, 중화권 등 권역별로 나누고 온라인 시장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국가 통합 브랜드 K-포레스트 푸드를 통해 임산물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추가 유명한 충북 보은군과 부여군 등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8개소 육성한 수출 특화 시설은 올해 2개소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 재배를 맺는 방식인 수출 선도 조직 지원 대상은 기존 3개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기존의 감, 대추와 함께 표고와 산양삼이 신규 추진됩니다. 물류비 지원액은 기본 물류비의 20%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올해부터 산양삼과 나물류 등 건강 임산물도 지원 품목에 포함됩니다. 임산물 수출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6억 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임업장비와 석재류에 대한 수출 전략 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원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업계가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추경 관련 농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또 농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추경안은 모두 19조 5천억 원 수준으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포함된 농업 관련 예산은 0.1%에 불과하고 농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농연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농연은 경작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농가에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또다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경작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농연은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최소 3천억 원 이상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농연은 농촌 인력난도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더해 코로나19로 인력 수급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농연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영농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농민들에게 서비스 대행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격리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농연의 요구안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면서도 국가 정책이나 지원에 있어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 전달해 주신 추경 관련 한농연 요구 사항은 우리 당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농업계 바닥 민심도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들은 최근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분야를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인구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조합장 등 농민 142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추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해라든가 시설 채소 등등 각 농축산 수산인 등등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분들에게 위로와 또 작은아마 큰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청원을 극고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농가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상생 프로젝트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죠. 농가에서는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대량 공급할 수 있고 기업은 상생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도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귀농 청년을 돕는 청년 수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청년 수미는 국내 한 식품업체가 업계 최초로 수미 감자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이 업체는 감자칩 과자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국내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영농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가질 수 있도록 계약 재배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 업체는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MOU를 체결하고 재배 지역과 규모, 경력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10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채택된 청년 농업인들은 파종 전 사전 계약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감자 보관 관리법과 파종 시 현장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영농 관리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기에는 현지에서 담당자가 품질을 직접 관리하고 수확한 감자는 업체가 수매해 과자 생산에 사용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쌓아온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 농부들을 좀 도우면은 어떨까. 계약 재배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가 되니까 판매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좋은 품질의 감자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유통업체는 우리밀로 만든 크래커와 보리로 만든 건빵, 일명 상생 스낵을 출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실시한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햇 옥수수 팝콘과 햇 감자칩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농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해도 추가로 기획 상품 생산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연간 100여 톤 규모의 밀, 보리 고정 판로가 확보된 데다 국산 농산물 사용으로 과자의 맛도 한층 깊어져 업체와 농민들 모두 기대가 큽니다. 우리 밀이나 우리 보리나 과자로 만드는 건 사실 잘 없으니까 다 좋아하시고 외국 거나 뭐 이런 걸 들어갔을 때는 그건 좀 가공을 해요. 그거보다는 순수한 맛이 강하죠. 원물의 맛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지난해에 이어 기업과의 지속적인 상생 프로젝트로 국산 농산물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양파 주산지에서 노균병이 급속히 발병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적기에 방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파 노균병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1차로 발생하고 4월 이후 2차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봄에 1차로 감염된 포기는 뽑아서 태우고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2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남도 농기원은 침투 이행성 치료제와 보호제 등 적용약제를 7에서 10일 간격으로 4, 5회 이상 적정량 살포하면 노균병 2차 감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3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경기 이천 동봉목장의 원유국 대표가 안았으며 농식품부 장관상은 충북회산 아름다운 농장의 이재홍 대표, 환경부 장관상은 전남 화순 쉴만한 농장의 이상근 대표, 농협중앙회장상은 경기 양평 에덴 농장의 민영주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이 필수적이라면서 청정축산 환경대상을 통해 축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도지사 집무실에서 충북농협지역본부와 화재 취약계층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 지원금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시종 지사와 장거래 소방본부장, 서덕문 충북농협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북농협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화재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충북도에 2천만 원을 기증했습니다. 이는 약 600여 가구에 주택용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파주, 광주, 연천 등 3개 시군에 친환경 과일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경기농협 등과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파주, 광주, 연천 지역의 29,45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친환경 건강과일을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과일은 딸기와 머루포도, 멜론 등 9종이며 주 1회씩 총 42회에 걸쳐 190여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친환경 과일 재배 농가들의 판로 확보와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년들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협에선 청년농부사관학교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선 청년농부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입니다. 이 같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토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종잣돈 등 여건을 갖추지 못해 주저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농협에서는 청년농부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예비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협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이에 농협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비의 90%를 농협이 지원하고 교육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농부사관학교의 입교 조건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의 창업농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들에게는 6개월 동안 토양학, 작물학 같은 농업 기초이론과 작목별 현장 실습, 그리고 드론 굴착기 등 농기계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과 선진 농업국 해외 견학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농산물 판로 지원을 최우선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영농자금 대출 컨설팅 및 영농 단계별 후속 교육 등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부터 5, 6기 교육생을 함께 모집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온라인 창농 탐색 과정 1개월과 합숙 과정 5개월 등 총 6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온라인 교육 수료자 중 종합평가를 통해 기수별로 50명씩 5개월 합숙 과정 입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5기 온라인 종합평가에서 탈락한 교육생은 6기 모집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개교 3년차를 맞이한 청년농부사관학교는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총 268명의 예비농민을 배출했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의 핵심 인재를 배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농부사관학교가 우리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농업의 요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